2024년이었죠. 경부 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2분. 그 사고 때문에 6시간 동안이나 도로가 마비되고 손실액도 수억 원에 달했다고 하죠. 공식적인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발표됐는데요.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기 무려 3시간 전부터 이미 운전자의 디지털 운행 기록계, 우리가 흔히 DTG라고 부르는 장치 있잖아요. 거기에 위험 신호가 포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0.3초, 정말 그 찰나의 반응 시간 차이가 이런 비극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DTG가 어떻게 단순한 기록 장치를 넘어서 생명을 구하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GLH AI DTG라는 특정 기술이 운전자의 아주 미세한 행동 변화나 주변 상황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요, 이런 대형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또 막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술이 만약 실제 그 사고 상황에 적용되었다면 어땠을까? 이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요. 또 그 기반이 되는 AI 예측 시스템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술이 가져올 경제적인 효과나 사회적인 파급력은 어느 정도일지 좀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순히 사고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대형 화물차 사고, 이게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걸까요? 자료에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분석 결과가 있더라고요. 지난 5년간의 사고 데이터를 쫙 분석해 보니까 놀랍게도 대형 사고의 87%, 87%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백한 디지털 발자국을 남긴다. 즉, 사고 전에 이미 경고 신호가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디지털 발자국, 다시 말해서 사전 징후들이 상당히 명확한 패턴을 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크게 한 5가지 주요 징후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고 나기 한 2시간에서 3시간 전쯤부터 나타나는 미세한 좌우 핸들 흔들림, 이게 있고요. 둘째는 1시간에서 2시간 전쯤에 관찰되는 불규칙한 속도 변화, 그리고 셋째,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좀 급격하게 핸들을 확 꺾는 조양 보종이 나타나고요. 넷째는 10분에서 30분 전에 차선 이탈 빈도가 확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사고 직전이죠. 5분에서 10분 전에 뚜렷해지는 반응 시간 지연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결국 운전자의 피로가 쌓였다거나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와, 그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표현이 와닿는데요. 그럼 그 발자국을 실제 사고 사례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2024년 8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있었던 25톤 카고트럭 전복 사고, 이 사례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새벽 3시 47분쯤 원주 부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던 사고죠. 근데 기존 DTG 기록을 보면요, 사고 직전에 아주 급격한 변화, 차선 이탈이라던가 급조양, 충돌 직전의 상황만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방에는 거의 도움이 그렇죠. 못 됐다는 거죠. 네. 만약 그때 이 GLS AI DTG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상황은 확실히 달랐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이 시스템은 사고 발생 훨씬 이전, 그러니까 위험의 싹이 막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개입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고 3시간 전, 그러니까 새벽 0시 47분쯤 AI가 운전자의 핸들 조작 각도 변화율, 이게 평소보다 눈에 띄게 커진 걸 감지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피로가 누적되기 시작했구나 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운전자에게 아마 휴식을 권장합니다 같은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거나 음성으로 알려줬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이 더 지나서 새벽 1시 47분, 이때 속도 유지가 좀 불안정해지고 차선을 자꾸 중앙으로 못 맞추는 모습, 예를 들어 중앙 유지율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게 나타나면요, AI는 이걸 집중력 저하로 판단합니다. 이때는 조금 더 강한 경고, 예를 들면 음성 알림이랑 같이 가장 가까운 휴게소는 어디입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개입했을 수 있죠. 사고 1시간 전인 새벽 2시 47분에는 어땠을까요?
운전자가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계속 이렇게 미세하게 까딱까딱 보정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가속페를 밟는 압력도 좀 일정하지 않게 변한다면요. AI는 이걸 졸음운전 초기 단계라는 꽤 심각한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때는 아마 즉시 정차해서 휴식하십시오. 이렇게 좀 명확하고 긴급한 경고를 보냈을 가능성이 크죠.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 경고하고 어쩌면 개입까지 한다면 상당히 좀 거슬리거나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혹시 어떻게 고려가 되었을까요? 아,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처음에는 운전자분들이 시스템 경고에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그래서 듀엘리시 AI DTG는 단순히 그냥 경고만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위험 수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개입 강도를 높이는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 개개인의 평소 운전 습관을 먼저 학습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시적인 행동 변화인지 아니면 진짜 위험 신호인지를 구분하려고 노력하죠. 장기적으로는 이 시스템이 결국 내 안전을 지켜준다는 인식이 생기면 수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보면요. 사고 30분 전, 새벽 3시 17분쯤이네요. 이때 실제로 차선을 막 넘나들거나 갑자기 핸들을 확 꺾는 이런 행동이 감지되면 AI는 이걸 사고 고위험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때는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지금 위험 상황 발생했습니다 하고 알리고요. 필요하다면 차량의 비상등을 자동으로 막 전멸시켜서 주변 차량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고 10분 전입니다. 운전자의 반응 속도가 평소보다 현저히 느려진 게 데이터로 딱 확인되면 예를 들어 0.3초 걸리던 반응이 1.2초로 늘어났다. 이러면 AI는 사고 임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차량 스스로 속도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갓길 쪽으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등의 아주 극단적인 능동 개입까지도 고려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네. 정말 인상적인 부분은 사고가 나기 훨씬 전부터 위험을 감지하고 또 단계별로 대응한다는 거네요. 단순 경고를 넘어서 관제센터 통보나 비상등 전멸, 심지어 자동 감속 같은 능동적인 조치까지 고려한다니. 이건 기존 DTG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사고 예방 시스템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예측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속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핵심은 역시 AI, 인공지능 기반의 위험 예측 시스템에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핵심 기술 중 하나는 패턴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GLC AI DTG는 먼저 한 2주 정도 특정 운전자의 평소 운전 습관,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운전 지문 같은 기준선, 베이스라인이라고 하죠. 이걸 학습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운행 데이터를 이 기준선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평소와 다른 비정상적인 패턴, 즉 편차, 디비에이션이 나타나는지를 감지하는 방식이죠. 자료에 보니까 개념적인 코드 예시도 있던데 결국 운전자마다 다른 기준선을 설정하고 현재 데이터와의 차이를 계산해서 위험도에 따라 다른 수준의 경고를 생성한다. 이런 원리입니다. 모든 운전자의 패턴을 2주 만에 정확히 학습한다는 게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운전 환경이나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운전 스타일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혹시 오류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100%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리한 지적이세요. 초기 학습 데이터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AI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학습 모델을 개선해 나갑니다. 또 단일 지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잠시 후에 설명드릴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 오류가 전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주는 평균적인 기간이고요. 운행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예측 정확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경고만 하는 게 아니라 4단계 방어체계를 갖춰주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기존 DTG가 주로 사고 난 후에 분석하기 위한 기록에 중점을 둔다면요. GLC AI DTG는 예방을 위한 4단계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험도가 낮음, 이게 1단계인데요. 이때는 주로 대시보드 같은 데 시각적인 경고를 표시하고요. 중간 수준인 2단계에서는 음성 경고와 함께 운전석 시트 같은 곳에 진동을 주어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높음인 3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으로 관제센터의 상황을 통보해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긴급 상황인 4단계에서는 속도를 제한한다거나 차선 유지 보조를 강화하는 것처럼 차량 제어에 직접 개입하는 그런 능동적인 조치까지 고려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교한 판단을 하려면 정말 많은 정보를 분석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무려 37가지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37가지 지표는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운전자의 행동 자체를 분석하는 운전 행동 지표가 15가지입니다. 핸들 조작 패턴, 가속이나 감속 습관, 브레이크 사용 방식, 차선 유지 능력, 방향 지시 등 사용 여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둘째는 운전자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생체 신호 추정 지표가 8가지 있습니다. 운전자의 반응 시간 변화나 조작 리듬, 아주 미세한 움직임 패턴 같은 걸 분석해서 피로나 졸음 상태를 추정하는 거죠. 직접 측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셋째는 환경 요인 지표 7가지인데요. 현재 달리고 있는 도로의 상태, 고속도로냐, 국도냐, 시내냐 이런 거요. 그리고 날씨 정보, 비 오는지, 눈 오는지, 안개 꼈는지 등등, 주변 교통량, 그리고 시간대별 사고 위험도 같은 걸 고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상태 지표 7가지입니다. 타이어 공기압이나 브레이크 시스템 상태, 엔진 부하 같이 차량 자체의 이상 신호도 위험 판단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요. 단순히 운전자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 차량 상태와 주행 환경까지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시간으로 위험도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음운전뿐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셈이죠. 졸음운전 외에 다른 유형의 사고에서는 그럼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지도 궁금한데요. 자료에 보니까 빗길 다중추돌 사고 사례도 분석되어 있네요. 경인고속도로에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7중 추돌 사고가 나서 12명이나 다쳤던 사례인데 GLEC의 AI DTG가 있었다면 이건 어땠을까요? 시간 전에 이미 기상청 데이터를 통해서 비가 올 걸 예측하고요. 이 시간 뒤에 노면 마찰 개수가 한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니 안전거리를 평소의 1.5배 이상 확보하십시오. 이런 식의 사전 경고를 보냈을 수 있습니다. 와, 미리 알려주는군요. 그럼 실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한 1시간 전쯤 앞차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예를 들어 한 25m, 그때는 제동거리가 부족하니 차간거리를 40m 이상 유지하세요. 이렇게 더 구체적인 경고를 했을 거고요. 네, 그리고 30분 전, 만약에 폭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고 예를 들어 가시거리가 50m도 안 되고 도로가 엄청 미끄러운 상황인데도 운전자가 과속을 하고 있다.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린다. 그러면 AI는 이걸 사고 위험 매우 높음으로 판단하고 강제로 최고 속도를 시속 60km 정도로 제한하는 그런 능동적인 개입까지도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고 10분 전에는 V2X, 그 차량이랑 주변의 모든 것들이 통신하는 기술 말씀이시죠? 그걸 활용해서 전방에 정체 상황이 있다는 정보랑 또 뒤에서 엄청 빨리 다가오는 차량 정보를 동시에 파악해서 다중 추돌 가능성 87%, 이렇게 구체적인 위험 예측과 함께 비상등을 자동으로 켜거나 후방 차량에 경고를 보내는 그런 조치까지 취했을 수 있다고 분석하네요. 그리고 정말 충돌이 임박한 1분 전, 이때는 전방 차량이 급정거라는 걸 예측하고 현재 속도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요. 자동으로 브레이크 성능을 최적화시키면서, 그러니까 ABS를 작동시키면서 동시에 충돌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각도를 유지하도록 핸들 조향에 개입하는 그런 최후 방어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와, 그 결과가 정말 놀라운데요. 실제 사고에서는 7층 추돌로 12명이 다치고 피해액이 8억 원이었는데 GLEC AI DTG가 적용되었다면 2중 추돌, 경상 2명, 피해액 5천만 원 수준으로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군요. 네, 야간 보행자 사고 사례도 비슷한 맥락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토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랑 충돌한 사례인데요. 일반 DTG는 그냥 사고 순간만 기록할 뿐이죠.
반면에 듀얼리시 AI DTG는 사고 5분 전부터 지금 야간이고 주택가 근처니까 보행자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하는 알림을 보내고 1분 전에는 전방 카메라나 열화상 센서 같은 걸로 보행자를 감지하고 10초 전에는 보행자가 어디로 갈지 예상 이동 경로를 분석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3초 전에는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리고 1초 전에는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제어하는 등 이런 다층적인 예방 조치를 통해서 사고를 아예 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정교한 예측과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인 핵심, 이건 뭘까요? 자료에서는 두 가지 혁신 기술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컨텍스트 인식 AI, 그러니까 컨텍스트 어웨어 AI입니다. 이건 단순히 속도나 조형각 같은 개별 데이터값만 보는 게 아니라요. 그 데이터가 발생한 상황, 즉 컨텍스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AI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시속 80km라는 속도 데이터가 있더라도 이게 아주 한적한 새벽 고속도로인지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 복잡한 도심 교차로인지 그것도 아니면 비 오는 날의 급 커브 길인지에 따라서 위험도를 완전히 다르게 판단하는 거죠. 자료에 나온 그 매트릭스 표처럼 시간, 장소, 날씨, 운전자 상태 같은 다양한 맥락 정보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멀티모달 센서 융합, 멀티모달 센서 퓨전 기술입니다. 차량에는 카메라, 즉 비전 센서도 있고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센서, GPS랑 관성 측정 장치, IMU 같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센서가 탑재되는데요. 각 센서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는 형태 인식은 잘하지만 날씨 안 좋으면 잘 안 보이고 레이더는 날씨 영향은 덜 받지만 해상도가 낮죠. 센서 융합 기술은 이렇게 각기 다른 센서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마치 하나의 아주 똑똑한 센서처럼 통합적으로 분석해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인지와 판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미래에는 여기서 더 나아간 기술들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이랑 연계한다거나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언급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GLC AI DTG를 도입한 기업은 보험사랑 협력해서 운전 습관 연동 보험, UBI라고 하죠. Usage Based Insurance. 이런 상품이나 아니면 사고 예방 성과에 따라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예방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험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료에 나온 그 오오물류라는 가상기업 사례를 보면요. GLC AI DTG 도입 후에 사고율이 75%나 감소해서 연간 보험료를 3억 원, 그러니까 약 25%나 절감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개인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군요. 자료 속에 나오는 김모 기사님 사례처럼요. 시스템 도움으로 안전운전 습관이 개선돼서 위험운전 횟수가 86%나 줄고 연비도 19% 향상되니까 회사에서 월 50만 원의 안전수당이랑 연간 300만 원의 성과급을 추가로 받았다. 이런 내용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네요. 네, 그렇죠. 더 먼 미래를 보면 차세대 기술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시뮬레이션이랑 V2X 통신 연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차량이나 도로 환경을 가상 공간에 똑같이 복제해서 앞으로 5초 뒤, 10초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기술이고요. V2X는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차량과 차량, V2B, 차량과 도로 인프라, V2I, 차량과 보행자, V2P, 차량과 네트워크, V2N 간의 실시간 통신을 통해서 주변의 위험 정보를 미리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앞으로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 될 겁니다. 이런 기술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비전 제로, 즉 예방 가능한 사고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군요. 2026년까지 사고율 50% 감소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비전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런 로드맵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단순히 개별 차량의 사고를 줄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AI와 통신 기술을 융합해서 도로교통 시스템 전체의 안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매우 야심차고 또 장기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의 가치,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
이게 중요할 텐데요. 네. 자료에 100대의 화물차를 운영하는 가상의 기업을 기준으로 연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고 처리 비용 감소, 보험료 절감, 차량 수리비 및 운유 손실 감소 같은 직접적인 비용 전람액이 연간 약 11억 5천만 원에 달하고요. 여기에 연비 개선으로 인한 연료비 절감이나 인건비 효율화 같은 간접적인 효과까지 합하면 연간 총 14억 5천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추산합니다. 그런데 GLEC AIDTG 장치 구매 비용이랑 설치 및 교육 비용, 또 연간 서비스 이용료를 다 합한 총 투자 비용은 연간 3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네요. 와, 그럼 단순 계산만 해봐도 투자 수익률, ROI가 383%에 달하고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단 3개월에 불과하다. 이 분석인데 정말 파격적인 수치인데요. 그렇죠. 초기 투자 비용이 물론 있지만 사고 예방으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와 운영 효율성 개선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제적 효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점이죠. 자료에 따르면 GLEC AIDT주 시스템 1000대가 보급되었을 때 연간 사망자 15명, 중상자 87명, 그리고 경상자 342명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걸 사회 전체적인 비용으로 환산하면요, 의료비 지출 감소나 생산성 손실 방지 등을 포함해서 연간 약 250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네. 여러분의 회사나 또 여러분의 업무 환경에 이런 기술이 도입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리고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또 어떤 점들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본 이 GLEC AIDTG 기술은요, 교통사고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데이터와 AI 기술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한 블랙박스나 기록 장치가 아닌 거죠. 생명을 구하는 능동적인 안전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데요. 자료에 인용된 20년 경력의 박모 화물차 기사님의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맨날 삑삑거리고 귀찮았어요. 그런데 졸음운전하다가 갑자기 경고음 울려서 정신 차리고 보니 바로 앞에 차가 급정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아찔했던 경험하고 나니 이게 진짜 내 목숨 살리는 기술이구나 싶었죠. 이런 생생한 경험담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GLEC의 AIDTG 기술이 단순히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요, 물류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운전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이동성과 안전 문화에 어떤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 도입 자체의 효과를 넘어서서 이러한 광범위한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탐구해본 GLEC AIDTG 기술 이야기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 새롭고 또 유용한 관점을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GLEC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직접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